노화나 사고, 충치, 잇몸 질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다양한 방법들로 치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치과 치료인 임플란트는 많은 분이 선택하고 있지만 잇몸뼈가 건강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안 된다 해서 못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부분 틀리로 계속하고 이제 그것도 선박아 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20년 동안을. 자동적으로 이 잇몸이 약해가지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방치를 했더니 옆에 끝까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어금니가 없으니까 앞니로 씹게 되니까 입 모양도 이상하게 되고 이 씹히는 쪽만 씹으니까는 한쪽 턱도 약간 아프고 그런 게 있었어요. 임플란트 시술은 잇몸뼈의 밀도가 치밀하고 단단할수록 성공률이 높은데요. 잇몸뼈가 얇아졌거나 잇몸 질환으로 뼈가 많이 녹아버린 경우 잇몸뼈 이식 없이는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술을 하더라도 오래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뼈 이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한 모든 것을 김성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치아들이 잇몸이 치주적으로 안 좋거나 부러지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는 예전에 같았으면 앞에 뒤에 치아를 연결해서 하는 브릿지라는 방법이 있고 요즘 같으면은 이제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방법이 있겠죠. 브릿지 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치아가 뒤쪽이 없을 때 그때는 틀니를 썼었습니다. 임플란트는 내 치조골, 내 치아에 있는 치조골의 뼈에 붙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골융합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어차피 기계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띠기 위해서는 주변에 충분한 양의 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치조골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치주적으로 안 좋거나 아니면은 외상으로 인해서 부러지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할 때 주변에 이제 뼈가 없게 됩니다. 그게 부족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뼈 이식 또는 치조골 이식 또는 뼈 이식술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임플란트가 위치해야 되는데 이 임플란트가 원형이다 보니까 안쪽 내지는 바깥쪽 내지는 임플란트가 노출이 된다 하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한 예가 대체적으로는 틀니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틀니를 쓴 부위에 잇몸이 어느 정도 바깥쪽부터 이렇게 퇴축이 돼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임플란트를 품을 수 있는 뼈의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에 치조골을 수직적 내지는 수평적으로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목요일 아침, 이른 아침을 먹고 병원을 찾은 김덕자 어머니. 이렇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틀니를 사용했지만 이곳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거 저는 클 때부터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치과 여러 군데 가도 다 이거는 임플란트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안 된다 해서 못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부분 틀니로 계속하고 이제 그것도 선박아 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20년 동안을. 조금만 먹어도 그 안에 뭐가 끼어갖고 그래갖고 다시 나서 또 세척을 해야 되고 아들이 그래 이제 그 고깃집에 고기 먹는 거 보고 어머니 왜 안 드시냐 했어. 아유 내가 이빨이 그래. 네 치과 가시는데 왜 이빨이 그러느냐고 어머니 내 가는데 모시고 가라고 마누라 보고 바로 그렇게 해가 이제 동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자님. 그간 잘 계셨어요? 예. 오랜만에 뵙네.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실게요. 네,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어금니도 한번 물어보시고 꽉 물어보세요. 아 해보시고 왼쪽도 한번 볼게요. 꽉 물어보시고 다 물어보세요. 앞으로 쭉 밀어볼까요? 그렇지. 사실 여기 왼쪽에 앞니 하나가 여기 더 있잖아요. 예,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예방 치료 잘 받으시면서 관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틀니를 좀 오래 쓰셨잖아요, 그죠? 예. 요 부위에 이렇게 치아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니도 사실은 예전에 오셨을 때 이렇게 거꾸로 물렸잖아요. 근데 요것도 저희가 보철해갖고 이쁘게 이제 밖으로 내놨으니까 지금 너무 좋은데요. 다른 치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임플란트 끝까지 한 100살까지 쓰시면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덕자 환자분은 나이가 지금 70대 후반이신데 처음 오셨을 때 틀니를 만 20년을 넘게 쓰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뼈도 많이 흡수돼 있고 좁아져 있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이제 마지막 생을 당신은 틀니 없이 한번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치과를 다니셨는데도 뼈 폭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이제 칼날 같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틀니 낄 때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렇게 해서 틀니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소개로 오셨고요. 오신 다음에는 지금처럼 이제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뼈도 좀 많이 넓히고 적절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지금과 같이 충분한 틀니를 완전히 이제 벗게 되신 거죠. 이 환자분께서는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틀니를 벗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셔서 뼈 이식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잇몸 성형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해주셔갖고 지금은 아마 돌 빼고는 다 식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은 환자의 치조골 상태에 따라 소량이나 대량의 치조골을 이식해야만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고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치조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심고 그다음에 고정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뼈만 있다면 보통은 같이 동반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뼈가 없다, 임플란트 심을 곳이 없다, 그다음에 뭐 신경이나 혈관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침범을 해서 환자한테 이제 위험한 상황에 빠지겠다.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 내지 4개월 정도 있다가 그 뼈가 내 뼈로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부터는 통상적인 임플란트 치료처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그 처방을 내셨던 내과나 정형외과 원장님하고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약을 대체하거나 내지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만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 수치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혈당 관리가 됐는지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은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 바로잡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 후 예방센터에서 치아 관리를 받는 김덕자 어머니. 임플란트 후에도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어 너무나 좋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는 칫솔이 닿기 어려운 치아 구석구석에 자리하기 때문에 기계 워터픽을 이용해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임플란트는 반드시 기계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입안에 들어가면 너무 좋고 내 치아처럼 쓸 수 있어서 좋지만 임플란트는 어차피 기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변에서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보면 뼈가 너무 많이 녹아 있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조기에 오래 쓰지 못하고 발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힘이 어느 부위에 너무 과하게 가해져서 임플란트 보철 부분이 파절이 된다거나 아니면 변형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환자분들이 인지하면 대부분 다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젊었을 때도 내 이렇게 잘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잘 먹거든요. 첫째는 뭐 고깃집에 가서 여문 것도 다 먹을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누룽지도 씹어 먹어도 내가 이빨 아낀다고 안 해서 그랬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관리도 뭐 하라 하는 대로 하고 막 하라 하는 대로 할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좋아해. 기공실이 바빠졌습니다. 송민도 환자의 보철물 제작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보철물의 질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맞춤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기공사들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환자가 우선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착탈하기 쉽게, 수리가 쉽게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양치를 잘 할 수 있게끔 주변에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잇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맨 처음부터 환자분들이 그거를 음식물이 끼인다, 저류된다 해서 잇몸을 다 막아 놓으면 그 잇몸이 숨을 못 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치도 잘 안 되고 음식물이 끼어도 잘 안 빠지고 그렇게 되면 추후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주기적으로 내원하셨을 때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물에 가해지는 힘이 턱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느 부위가 좀 더 과하게 물리는지 어느 부위가 좀 더 덜 물리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조정을 해주게 되고요. 보통 고령의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시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뭐 식사 원하는 거 다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턱관절 같은 부위는 장기간 오래 썼기 때문에 증령에 따라서 연세가 듦에 따라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환자분이 지금 이 턱 상태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최고니까 그 이상의 너무 질긴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공실에서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보철물의 주인공인 송민도 씨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해 계속 치아를 방치하다 더 나빠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차례대로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동적으로 이 잇몸이 약해가지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방치를 했더니 옆에 것까지 다 빠질 뻔인지래. 임플란트 이제 하려고 마음먹고 몇 군데를 갔는데 그런 데는 잇몸 빼는 것 같아 이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가가지고 여기 빼가 함몰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식 수술하러 가니까 이제 이빨 임플란트 하는데 잇몸 빼 이식하면서 그거 하는데 단가가 너무 비싼 게 좀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임플란트 해가 빼 이식 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지. 안녕하세요, 송민도님. 예. 고생 많으세요. 오늘은 아마 치아가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 다음에 틀니 쓴 지도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본뜬걸 바탕으로 이제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양복 맞출 때 보면 가봉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는 걸 해볼 테니까요.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실게요. 자, 다물어 보겠습니다. 살짝 다물어 보세요. 그렇지. 해보시고 다물어 보세요. 그 송민도 환자분은 처음에는 저희 병원에 바로 오신 건 아니고요. 임플란트를 해보는 경험이 있으셨는데 전신질환 때문에 이제 대학병원을 가셨었어요. 근데 대학병원에 다니시기 너무 힘들고 이제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니 대학병원에 가능한 게 혹시 저희 병원에서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신 거죠. 위에 어느 정도 대학병원에서 뼈 이식은 상악동에 이제 이식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수평적으로는 수직적으로 이식해야 될 곳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나머지 치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 임플란트 위쪽에 진행을 하셨고요. 나머지 아래쪽에는 부분적으로 어금니, 그다음에 앞니 쪽 임플란트를 이제 진행하고 계십니다. 느낌 좀 많이 어색하죠? 예, 위에 입술은 좀 어때요, 여기는? 많이 돼. 많이 데이고. 그 지금 이빨이 지금 이리 돼야 되는데 두 개 다 이리 돼가 뻐덩이 돼. 네.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수정 보완해 갖고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은 고정식으로 이가 없던 자리에 고정식으로 한번 올려보는데 큰 의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으면 저희가 요거는 좀 접착해 드릴 테니까 예. 대신에 식사 용도로 아직 쓰는 건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고정식 장치로 한번 올려보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거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지금 장기간 틀니를 쓰셨고 그 다음에 이 없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정식으로 오늘 플라스틱 치아가 우선 들어갔는데요. 예전에 내 젊었을 때 모습하고 그 다음에 그 주관적인 미적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이걸 수정 보완해 갖고 다시 한 번 더 맞춰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부터 해서 최종 보철물로 해서 재료가 바뀌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분 어느 정도 잘 쓰시는지 교합 관계도 보고 양쪽 어금니가 제대로 물리는지 앞니가 입술을 잘 받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모가 예전에 이가 있었을 때처럼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네. 아주가 이제 우유를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미용은 앉아 안 되는데 요 밑에는 되고 음식 먹는 게 지금 임플란트를 임실에 꼽아나니까 묵기가 훨씬 낫지. 아이고 이제 실컷 무야지. 뜯고 막 씻고 막 해가 막 이제 못 먹은 거 이제 많이 무야지. 깍두기 뭐 채나물 뭐 하여튼 좀 얇은 거 다 먹고 싶어. 치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김영애 씨는 처음 이곳을 왔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원장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가능하다는 원장님의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제가 양쪽 아랫니 잇몸이 사라져가 없었었어요. 어금니가 없으니까 앞니로 씻게 되니까 입 모양도 이상하게 되고 이 씹히는 쪽만 씹으니까는 한쪽 턱도 약간 아프고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불편했었어요, 솔직히. 임플란트를 좀 해봐야 되겠다 했었는데 잇몸이 없으니까 잇몸 없는 자리까지는 못한다. 그 안쪽 두 개는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했었죠. 저희 딸내미 친구가 있는 데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양쪽 뿌리도 삽입도 하고 잇몸 뼈 이식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씹는데 아주 편하게 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김영희님.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예. 뒤로 한번 기다려 볼게요. 꽉 물어보시고, 그렇지. 꽉 물어보고. 이쪽이 너무 딱딱하고 질긴 거 잘 안 드시죠? 예. 오른쪽에도 왼쪽처럼 해서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밑에 것 때문인데, 그죠?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쓰셨다가 뒤에 이쪽에다가 임플란트 하나씩 씌우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위에 거 이제 손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문제됐던 치아들이 하나 두 개씩 넘어가면서 지금 임플란트를 이제 교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관리 잘 해주시고 쓰시면 나머지 임플란트도 끝까지 아주 잘 쓸 것 같으니까요. 대신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잘 드시면 딱딱하고 질긴 거는 좀 자제하시면서 그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다 될 때까지는 왼쪽으로 식사하실 때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우선 김영희 환자분은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가 없이 작은 어금니에만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산에서도 크고 유명한 치과에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금니 쪽에 끝에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뼈가 너무 수직적으로 부족하다, 수평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타협을 해서 지금 것처럼 이제 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나 해서 임플란트 뒤쪽에 이미 앞에 2개가 있으니 뒤에는 하나 정도만 하면 임플란트는 어금니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것 같다. 대신에 수직적으로 뼈 이식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제일 끝쪽에다가 임플란트를 하나씩 뼈 이식을 동반해서 식립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제대로 씻게 되니까 예전에 이제 조그맣게 불편했던 것들이 하나 2개씩 문제가 드러나면서 문제됐던 내 치아들을 차례차례로 임플란트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의 긴 수명은 제대로 된 관리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정기 검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인지 영애 씨는 정기 검진과 예방 관리를 빠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검진을 통해 나사와 교합 상태도 점검받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스케일링을 통해 치태와 치석 제거도 꼼꼼히 한다면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 검진은 이제 예방 부분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입안에 물리는 교합압의 증상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너무 센 교합압이 있으면 자연치아나 아니면 턱관절, 아니면 또한 임플란트 쪽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턱 근육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보톡스를 주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잇몸 부위에 보면 이게 예전에 치아를 쉽게 잃었던 분들은 임플란트 또한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럼 양치하는 습관이나 그다음에 잇몸이 곧잘 부어서 계속적으로 불편한 부위들은 저희가 자연치라 할지라도 최대한 관리하면서 오래 쓰실 수 있게끔 정기검진을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니로 씹던 습관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어금니가 있어도. 이제 그와 반면에 또 어금니로 씹을 수, 찌긴 거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마음대로 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정말 이빨은 빨리빨리 치료할수록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를 잃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잇몸뼈가 부족해서 틀니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틀니와 비슷한 타입의 임플란트를 사용하신다면 꼭 뼈 이식이 가능한 치과를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 과정과 방법을 소개받으신 뒤에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신다면 내 치아와 같은 그렇게 꼭 제대로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기계이기 때문에 꼭 쓰다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기적인 예방 관리를 통해서 꼭 안정적으로 장기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뼈 이식 임플란트는 개개인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 만큼 치밀한 치료 계획을 세운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빠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무릎 부상으로 정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격렬한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 무릎 부상 발병률이 높은데요. 가벼운 손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되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조금 느껴지고 굽히거나 펴는 게
부자연스럽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제가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이제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무릎이 다 안 펴지고 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염증성으로 조금 붓고 이제 무릎을 좀 트는 동작에 있어서 통증이 있었어요. 50대 접어들면서 축구하고 나면 무릎에 통증이 자꾸 심해지고 무릎 정방 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 연골 손상 같은 경우 한 번 발생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손상을 방치할 경우 2차 손상이 유발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김동환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의 대표적인 손상은 우리 인대 손상. 무릎엔 큰 인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이 인대 손상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릎의 반월상 연골 파열, 이제 골절 등이 스포츠 손상으로 대표적으로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좀 심각하고 위험한 게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있겠습니다. 사실 손상된 구조물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무릎의 큰 인대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나 외측 측부인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측 측부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같은 경우에는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양상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든지 보존적 치료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에서 급성기에는 대부분 깁스를 한다든지 이제 석고 고정을 한다든지 또 보조기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물리치료,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는 재활치료 등을 통해서 우리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상 부위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해부학적 십자인대 재건술을 좀 시행하고 있고요.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연골 손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내측 측부인대 수술을 잘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방적 방식으로 이제 열어가지고 절개를 해서 인대를 재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파란 하늘이 기분 좋은 월요일 오후, 이정직 씨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릎이 빠질 것 같은 통증으로 2년 전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힘들었던 기억에 마음이 쓰려옵니다. 이제 축구하다가 이제 무릎이 갑자기 틀리면서 이제 십자인대 파열되는 부상이 있었어요. 무릎이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 다친 당일에는 괜찮았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무릎이 엄청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방문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조금 느껴지고, 부어 있다 보니까 굽히거나 펴는 게 부자연스럽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원장님께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바로 치료받고 예후가 너무 좋다 보니 몇 년이 지난 후에 오른쪽 무릎이 십자인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었는데, 그때도 원장님을 믿고 찾아서 수술까지 받았었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전에 다치기 전에 했던 운동들 지금 네네. 다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다리 상태 좀 볼게요. 무릎 상태 좀 볼 거고요. 잠깐 다리 굵기 좀 먼저 볼게요. 자, 그래. 상당히 운동 열심히 잘하셨네요. 네. 약간 아직까지는 네. 다리 굵기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네네. 큰 차이까지는 아닌데 한 10% 정도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고요. 네. 네. 다리 흔들리는 것 좀 한번 볼게요. 네. 자, 무릎 힘 빼보시고요. 자, 네, 흔들리면 좋네요. 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힘 빼보시고. 그래요. 특별히 돌아가는 느낌 없이 잘 가고 있네요. 네. 일단은 무릎 십자인대, 재건한 십자인대가 제 기능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잠깐 한번 일어나서 기능을 한번 볼까요?
한 발 멀리 뛰기 최대한 한번 뛰어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오, 네. 네. 사실 지금 다친 무릎이 오히려 더 멀리 네, 나갈 네. 정도예요. 네. 뭐 이 정도면 이제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 정도고요. 네네. 만든 인대 가지고 무릎 관리 잘 하시고 네네. 이제 생활에 나가시면 운동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주 좋네요. 네. 수술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정식 환자 같은 경우는 저랑 이미 스포츠 증상으로 염좌 진단으로 저한테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21년 내원 당시에는 축구를 하다가 이제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하고 통증 등이 발생해서 저한테 오셨고요. 뭐 그때 당시 촬영한 MRI상 십자인대 파열 진단되어서 저에게 수술까지 진행하신 환자분입니다. 2021년도에 수술 시행했으니까 잘 회복되셔서 지금까지 재활치료, 물리치료 다 시행하시고 현재는 이제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하셨고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금속 제거술과 재건한 인대가 잘 회복되어 있는지 진단적 관절 내시경까지 시행하신 분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이제 관절 내시경 예전에 제가 수술 당시에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그때 당시에 십자인대, 이게 십자인대인데 이게 뼈에 부착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갖고 인대를 심어놨고 자가건을 이용해서 십자인대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당시에 만들어진 인대고요. 현재 2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정상 인대와 같이 완전히 회복되신 모습입니다. 환자 기능적으로도 정상적인 무릎 그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현재는 굉장히 잘 회복되어서 운동도 복귀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십자인대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어서인지 회복 속도가 빠른 정직 씨는 오늘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도수 치료는 수술 후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근육과 인대,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만성 통증, 근육 경직, 관절염과 같은 다양한 관절 질환에 활용이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대 관절에서 관절 내부의 구조물이 인대만 만들어놨다고 환자분이 잘 걷고 잘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릎 주위의 근육 그리고 십자인대뿐만 아닌 다른 인대까지 기능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활치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펴지고 잘 굽혀지고 그 관절 강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수 치료라든지 이제 CPM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를 통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다친 사슬 운동, 그러니까 가벼운 하프 스쿼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유 감각 훈련이라든지 순발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격한 운동도 지금 다 가능할 만큼 완치가 돼서 다른 운동도 별 무리 없이 다 가능한 상태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치고 나서 느낀 거는 이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무릎을 관리를 잘 해서 나이가 들어도 70세, 80세 이후에도 격한 운동을 조금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싶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상쾌한 아침. 창호 씨는 지금이라도 뛰어나가 축구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겹기만 합니다. 제가 축구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이제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시간 조금 지나면서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제 무릎이 다 안 펴지고 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이 있구나 하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긴장되기도 하는데 뭐 저는 병원 믿고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없습니다. 여유롭게 수술을 기다리던 창호 씨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창호 씨는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 오늘 인대 재건술을 받게 되는데요.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김동환 원장도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수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창호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파열이 심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창호님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이제 파열 부위가 보이게 됩니다. 원래 이 부위에는 검게 이제 인대 소견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진 게 이제 인대 파열 소견이고요. MRI에서 이렇게 뼈에 멍이 들어있는 게 또 인대 파열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인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만들어준다는 게 말 그대로 재건술. 본인의 인대를 따와가지고 그걸 뼈에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대를 가공해서 뼈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인대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관절 내부에서 관절 형태를 유지해주는 구조물, 뼈하고 사이에서 이어지는 구조물이 되고요. 이 인대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인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술방 사진을 보시면은 관절 내시경이라고 해서 관절 내부에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인대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게 파열된 전방십자 인대입니다. 이 안쪽에 이제 뼈가 되고요. 이 인대가 원래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소견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게 되고요. 여기 안쪽으로 인대를 심어서 이제 인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이 시작됩니다. 오늘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한 전방십자 인대 파열 재건술인데요. 먼저 파열된 인대 부위를 찾아 제거한 후 그 부위에 새로운 인대를 끼워 넣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손 부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개 부위가 작아 손상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대의 보호입니다. 인대를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깁스와 목발 2주간 착용함으로써 보호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보조기 착용. 보조기를 수술 후 3개월까지 착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재활을 진행하게 되고요.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이후에 관절 범위 운동, 관절을 이제 잘 꺾을 수 있도록, 잘 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운동들을 시행하고 근력 강화 운동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이전부터 오랫동안 발전해온 여러 가지 술칙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인대를 만드는 것만 중요시 여겼다면은 지금은 자기 인대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그 인대를 새로 만들어지는 인대를 원래의 인대 위치에 정확하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무릎을 전공한 무릎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밖에서 춤을 추다 와가지고 그 무릎 다쳤을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재건술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재활 잘 하고 하면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재활해 보려고 합니다. 무릎 관절 인대 파열로 꾸준히 치료를 받는 임성현 씨는 요즘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무릎이 조금씩 좋아지자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내일이라도 당장 운동장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직은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제가 원래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무리한 동작을 함으로써 무릎에서 약간 뚝 하고 끊어지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인대나 힘줄이나 연골 중에 하나가 끊어졌겠구나 싶어서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염증성으로 조금 붓고 완전히 굽혀보진 않았는데 이제 무릎을 좀 트는 동작에 있어서 통증이 있었습니다. 네, 임성현님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붓기 좀 빠지니까 네네네.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고 통증은 좀 가라앉았고 걸을 때 한 네. 번씩 힘이 좀 풀리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무릎을 잡고 있는 인대가 지금 파열이 됐기 때문에 네. 좀 그 흔들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깁스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고 네. 상태 한번 볼게요. 넣어볼까요? 네. 응. 자, 무릎 한번 흔들어 볼게요. 네. 자, 힘 빼보시고. 자, 오. 그쵸. 그래. 자, 힘 빼볼게요. 네. 그래. 일단 뭐 내측축부인대 파열이니까 네네. 바깥쪽으로 벌릴 때 이제 좀 이렇게 통증이 있을 거고요. 네. 제가 만져봤을 때는 아직도 흔들리는 증상이 계속 있어요. 네. 이게 회복될 때까지는 충분하게 고정이 필요하고요. 네. 이후에 이제 보조기 착용해가지고 네. 재활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4주간 네. 이제 깁스 치료 좀 해야 될 거예요. 네. 깁스를 오늘도 좀 감고 그다음에 갈게요. 네. 네네. 그 보조기는 혹시 음. 어느 정도
보조기는 그 깁스 고정 이후에 8주간 좀 착용을 해야 될 거예요. 이번 지난번에 아킬레스건 그 파일렛 때처럼 막 안 오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좀 치료할게요. 네. 오늘 다시 깁스를 하는 성현 씨. 축구를 하다 넘어져 다친 왼쪽 무릎은 아직도 욱신거리지만 깁스한 후 많이 안정됐는데요.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임상현 환자 같은 경우는 내원 전일에 축구하다가 이제 무릎이 돌아가는 느낌과 함께 통증 그리고 잘 못 걷겠다 이제 전루김이 좀 생겨가지고 저한테 오셨고요. 내원 당시에 이제 상태를 봤을 때 인대 파열이 좀 명백해 보여가지고 MRI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무릎에는 중요한 인대, 측부인대가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두 가지가 있는데 내측 측부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정상 MRI를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까맣게 있어야 될 인대가 여기 이렇게 좀 하얗게 변해 있고 여기가 끊어진 완전 파열 소견이었습니다. 다만 파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좀 하자고 하였고 지금부터 이제 고정 4주 이후에 보조기 8주를 좀 착용시켜서 재활 치료를 좀 해나가고 회복을 시킬 예정입니다. 손상 부위가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손상 부위라는 것은 잘 낫는 인대, 측부인대, 내측 측부인대, 후방 십자인대 인대가 굉장히 두껍고 혈류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전방 십자인대, 관절 내부에 있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인자들이 관절에게 씻겨 내려가서 회복이 거의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측 측부인대 같은 경우도 동반 손상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재건수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활이 다 끝나고 나면 축구는 즐기는 선에서만 딱 즐기는 정도로만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제가 사실 체육교사 임용 준비 중인데 제가 미래에 이제 체육교사가 되고 나면 제가 하는 수업에 있어서는 이제 부상이 없는 준비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그래서 부상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그런 체육 수업을 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거제도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하상성 씨는 바쁜 시간을 내어 오늘 병원을 찾았습니다. 작년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후 예방을 위해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컨디션이 참 좋습니다. 어릴 적부터 축구 경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매주 뭐 축구 게임 시합을 하면서 쭉 생활했는데 50대 접어들면서 축구하고 나면 무릎에 통증이 자꾸 심해지고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운동을 하면 통증이 뜨끔뜨끔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일 잘 하고 계시고 예. 운동도 좀 하고 계시고요. 네, 덕분에 뭐 심판 활동 열심히 하고 근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심판 하시네요. 축구 예. 심판도 예. 하고 계시고 예. 근무하시는데 뭐 불편감이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예. 상태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 수술 끝나고 나서 벌써 이제 거의 재활 치료 마무리됐고 회복 단계라서 뭐 그러실 걸로 보이고 한번 무릎 상태 좀 볼게요. 예. 누워보시겠어요? 사실 양쪽 무릎을 다 하셨고요. 예. 오른쪽은 십자인대 재건이랑 연골 절제술만 해가지고 했고 왼쪽은 이제 십자인대 재건이랑 연골 봉합술을 했는데 사실 예전에 해보시니까 회복 과정이 좀 다르긴 다르셨죠? 예. 일단 뭐 지금 다 괜찮으니까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예. 자, 무릎 힘 빼보시고요. 그래. 아유, 좋습니다. 전혀 안 흔들리네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힘 빼보십시오. 편하게 계시고 회전 불안정성도 거의 없고요.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예. 반대쪽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요.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힘 빼보시고. 네, 상태는 좋으시네요. 약간 뭐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 뭐 본인 느끼기엔 전혀 지장 없으시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연골 봉합술 수술한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것들, 관절이 흔들리지 않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해봤을 때 굉장히 좋으시고 근력도 굉장히 좋으세요. 뭐 일단 지금 봉합한 연골, 인대, 그 새로 만들어진 인대 잘 쓰시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지내시면서 어떤 이상이 있거나 하실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와서
확인 받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상석 환자분은 이제 경찰관으로 일하시면서 축구 심판 활동을 병행하시던 분입니다. 이전부터 운동을 젊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제 부상 경력도 몇 번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뭐 저한테 오셨을 때 이제 무릎에 갑자기 발생한 통증 그리고 이제 부종 그리고 잘 못 걷게 되는 이제 전루김 증상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오셨고 뭐 내원 당시 환자 봤을 때 이제 MRI 검사를 하였는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동시에 연골 파열 손상이 소견이 같이 있었습니다. 내측 관달 연골 파열이었고 그 연골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치료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 봉합술을 시행하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왼쪽 화면이 이제 끼어 있는 연골입니다. 반월상 연골이 그 관절 내부 관절 절은에 이제 끼어 있는 소견이고 이 부분을 제가 치료해 드려 가지고 연골을 정리해서 봉합을 해 드렸습니다. 반월상 연골이 내측에 끼어 있던 거를 다시 돌려서 원래 위치대로 만들어 놨고 이와 더불어서 십자인대까지 재건을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는 잘 회복되어서 다시 축구 심판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병원 근처 휘트니스를 들른 상성 씨. 병원을 오는 날은 항상 축구를 하고 가지만 오늘은 비가 와 이곳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이 더 아프다고 하니 오랫동안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방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네요. 스트레칭은 우리가 운동 전에 준비 과정으로 할 수가 있겠고 일단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 인대 관절 주변 온도를 올려가지고 좀 부상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이제 너무 통증에 힘들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하면 다시 운동으로 재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각오로 수술을 했지만 제가 막상 양쪽 다리 다 수술을 해보니까 열심히 재활 운동하고 지금은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축구도 하고 심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앞으로 목표는 열심히 더 운동을 해서 최장수 축구 심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저도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고 러닝이나 사이클, 스노우보드, 골프 다양한 운동들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료실에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처음에 좀 오셨으면은 이제 잘 치료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즐거운 운동들을 계속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그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약간이라도 부상을 입는다면은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갖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포츠 활동을 잘 즐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에 손상을 입지 않으려면 평소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하고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은 무릎을 방치하면 더 큰 질환으로 악화해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진단과 치료로 무릎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